명사의 이야기가 담긴 한 권의 책을 만나보는 시간. 안녕하세요. 명사가 읽어주는 한 권의 책 아나운서 윤지영입니다. 네 살 때까지 말을 잘 못했던 아인슈타인은 학교에 들어가서도 그 생활이 어려웠다고 합니다. 선생님이 성적표에 이렇게까지 적었대요. 이 아이는 일을 해도 좀처럼 성공하기 힘들 겁니다. 근데 이 글을 읽은 아인슈타인 어머니가 얘야, 이 성적표를 보니 넌 좀 다른 아이들과는 다른 재능을 지닌 게 틀림없구나. 그래, 이 남들과 똑같다면은 결코 성공할 수 없지. 넌 장차 큰 성공을 일궈낼 거야 라면서 아들에게 항상 칭찬하고 용기를 주었다고 합니다. 이 칭찬 한마디가 모르기는 해도 이 천재의 물리학자를 만들어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명사가 읽어주는 한 권의 책, 조우석 소장님에게 청소년들이 행복하게 공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얘기가 어떻게 보면은 진입부에서 그냥 끝난 것 같은 그런 네. 느낌이 좀 들어요. 우리가 마음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요. 그리고 또 성적에 대한 얘기를 조금 이어갔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는 이 앞에서도 말했지만 이 칭찬, 그 칭찬이 또 포인트가 되는 것 같은데요. 평소에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칭찬을 좀 해주실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칭찬의 기준이 있나요? 그냥 무턱 대놓고 다 칭찬하시는 건 아니죠? 그런 거는 아니고요. 오히려 저는 잘하면서 오히려 스스로에 대해서 좀 칭찬에 대해서 인색한 편이었어요. 네. 왜냐면 한국에서 이제 부모님들이나 선생님들이 교육하실 때 보면 달리는 말에 채찍질을 더하는 것처럼 더 잘하라는 칭찬이 사실 유교 문화에서 많이는 없었잖아요. 그래서 저도 사실 스스로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면은 혹독할 정도로 밀어붙이는 타입이었는데요. 네. 제가 칭찬의 중요성을 알게 된 후부터는 스스로 칭찬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네. 제 책에도 예를 들었는데 저는 깜짝 놀란 것 중에 하나가 헬렌 켈러의 예. 그 선생님 설리반이 네. 헬렌 켈러에게 3,000가지 스스로의 장점을 찾도록 해줬다고도 얘기를 해요. 네. 그런 것이 실제로 그 장애인인 헬렌 켈러를 세계적인 인물로 키우는 큰 힘이었다고 믿고요. 그래서 저도 제 스스로 난 정말 운이 좋아, 행복해, 지금의 내가 최고야 같은 행운 주문을 만들어서 혼자 하루에도 여러 번 반복해서 들려주곤 해요. 네. 지금 책 제목이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아요. 두 권 우리 소개해 주시기로 하셨는데 네. 한 권은 첫 번째는 꿈을 이루는 6일간의 수업이라는 책이고요. 네. 또 다음 책은 행운 사용법이라는 책이에요. 네. 꿈과 행운. 어찌 보면은요. 두 가지 다 이미지잖아요. 네. 꿈도 뭔가 이렇게 어떤 현상은 아니지만 누구나 다 품고 있는 그렇죠. 행운이라는 것. 우리가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은 야, 행운도 그냥 오는 거 아니야. 준비해야 돼. 막 이러면서 근데 행운이라는 말, 꿈이라는 말 어떻게 보면 좀 아주 현실적인 느낌은 아닌데 이것을 이 책을 읽고 나서 그 정말로 실현한 학생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어제 성적도 올랐다라는 말씀도 하시고 그랬는데 아마 특별히 기억나는 그런 독자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태극권을 수련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 도장의 이제 관장님 손자가 네. 이제 초등학교 4학년 때 일이에요. 네. 근데 이 친구는 뭐 집에서 도장을 하니까 공부보다 운동에 재능이 있어서 수학을 굉장히 싫어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귀국해서 야, 일로 와봐. 이거 한번 읽어봐. 선물로 줬는데 이 친구가 갑자기 저한테 와가지고 수학 시험에 100점을 맞았다고 해서 막 자랑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랬더니 자기가 책을 보고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4학년짜리가 깨달았다는 얘기를 하니까 너무 신기하잖아요. 네. 야, 그래서 꼬막한테 야, 너는 무슨 책을 읽고 뭘 깨달았니? 그랬더니 이 녀석이 행복! 이라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오. 그래서 야, 이 녀석 참 기특하다 생각했는데 그 뒤로 공부도 잘하게 돼서 네. 몸도 튼튼하고 운동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는 학생이 되었던 또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네, 아무튼 이 책을 읽고 마음을 달랜다는 것 이거 굉장한 일인데요. 그런 기적 같은 그 책 어떤 내용인지 오늘 궁금합니다. 자, 그러면 꿈을 이루는 6일간의 수업. 자, 오늘 첫 번째 낭독 부탁드릴게요. 이야기를 주고받는 우리의 모습을 흐뭇하게 지켜보시던 아주머니가 형에게 넌지시 물었다. 무엇인가에 푹 빠질 수 있다니 무척 매력적이구나.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다면 참 좋을 텐데 무슨 방법이 없을까? 그러자 형이 빙그레 웃었다.
부모님들이 그런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어요.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도 온 칙센트 미하이라는 박사님이 계세요. 몰입에 대해 평생 동안 연구하신 분이지요. 그분이 몰입을 창조할 수 있는 가정 환경에 대해 이야기를 하셨어요. 형이 다시 낡은 수첩을 뒤졌다. 아, 여기 있다. 뚜렷함, 현재에 대한 관심, 선택, 믿음, 헌신. 이렇게 5가지예요.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볼까요? 아주머니와 나는 둘 다 똑같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자 형이 친절하게 풀어서 설명을 해주었다. 첫 번째로 뚜렷함이라는 건 부모가 원하는 바를 아이들에게 뚜렷하게 전달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어떤 행동을 하길 원하는지, 무엇을 해내길 바라는지를 아이들에게 솔직하게 말해줘야 하죠. 자신이 해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면 아이들은 자신의 힘을 거기에 집중할 수 있어요. 두 번째, 현재에 대한 관심이란 아이들이 지금 당장 하고 있는 일에 부모가 깊은 관심을 보이는 걸 말해요. 자녀가 훌륭한 대학을 나와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데 목표를 두는 부모님이 많지만 그런 먼 미래에 대한 관심은 자칫 현재의 성취를 무시하는 결과를 낳죠. 부모가 아이들의 현재에 관심을 가지고 작은 성취나 그 과정을 함께 고민해주면 아이들이 안심하고 한 가지에 몰입할 수 있게 돼요. 아주머니와 나는 어느새 형의 이야기에 푹 빠져들었다. 그럼 세 번째로 이야기했던 선택이란 건? 선택, 그건 바로 눈앞에 펼쳐진 다양한 가능성을 아이 스스로 고를 수 있게 하는 것을 말해요. 설사 부모가 원하는 바와 다르다고 해도 그 결과를 아이가 책임질 수 있다면 과감히 선택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것이죠. 사람은 자신이 선택한 일에 더 힘을 기울이는 법이에요. 선택이 몰입을 창조하는 환경이 되는 이유이지요. 네 번째로 했던 믿음이란 아이들이 하는 일을 부모가 전폭적으로 신뢰하는 걸 말해. 아이들은 부모의 눈빛을 느끼며 자란다는 말이 있어요. 부모의 시선이 따뜻하면 아이들은 용기와 자신감을 얻게 됩니다. 그 말이 정말 맞는 것 같구나. 그럼 헌신이란 건 부모가 아이들을 위해 희생하는 걸 말하는 거니? 비슷하긴 한데 좀 달라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부모의 헌신이란 아이들이 도전할 수 있도록 부모의 욕심을 버리는 걸 말해요. 부모는 인생 경험이 많기 때문에 아이들이 좀 더 안정되고 덜 힘든 일을 하길 바라죠. 하지만 자라나는 아이들은 때론 무모하고 실패가 뻔한 일도 해보길 원해요. 그럴 때 부모의 희생이 필요하죠. 자신을 낮추고 아이들이 나아가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은 아무 걱정 없이 좀 더 어려운 일에 몰입할 수 있어요. 네, 여기서 인생 경험이 많은 게 부모라는 말에 제가 짐짓 많은가? 뭔가 경험이라는 거에서 오는 그 뭐랄까 느낀 점이랄까요? 뭐 좀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그 하나의 부모기는 하지만 뭐 경험은 좀 있는지 몰라도 뭘 깨달았는지는 잘 모르겠거든요. 이게 바람직한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한 우리 심정이겠죠. 네, 그래서요. 사실은 아이가 어릴 때부터요, 학교에서요. 네. 뭘 될 건지 적어갖고 그렇죠. 오래요. 근데 전 사실 굉장히 당황스럽거든요. 네. 저도 아직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맞습니다, 정말. 9살 난 우리 아이에게 뭐를 하라고 직업을 권해줘야 그렇죠. 되는 건지 그러면 참 난감해지거든요. 그럼요. 미래에 어떤 미래가 올지도 모르는데요. 네. 근데 여기서 말씀해 주셨는데 몰입을 창조할 수 있는 가정 환경, 뚜렷함, 현재에 대한 관심, 선택, 믿음, 헌신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기에서도 여러 가지 생각이 들거든요. 좀 네. 정리를 부탁드립니다. 그냥 간단하게 네. 말씀을 드리면요. 옛날에 지하수를 이렇게 끌어내던 펌프 네, 기억나세요? 네, 네. 이렇게 펌프질하면 그렇죠. 밑에 있는 예. 물이 이렇게 솟아오르잖아요. 네. 아이들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지하수로 비유해 보면 음. 위에서 소개해드린 학부모님들의 노력은 지하수를 끌어내기 위해 먼저 물을 부어야 되잖아요. 네. 우린 그걸 마중물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네. 마치 아까 그 위에 얘기하신 5가지 단어들은 네. 부모님이 아이의 잠재력을 끌어내주기 위해서 부어야 하는 마중물과 같은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이 몰입, 공부 뭐 연관 안 시킬래 안 시킬 수가 없어요. 그럼요. 두말할 필요도 없죠. 네. 분야를 막론하고 세계 최고의 성취자들은 자신들의 탁월한 성취의 비결로 이 몰입을 손꼽고 있거든요. 네. 그중 한 명 축구 황제 펠레가 펠레. 얘기한 네. 그 얘기를 한번 들려드릴게요. 네네. 온몸이 이상하게 고요하게 변하는 걸 느꼈어요. 텅 비어버린 황홀경이라고나 할까? 그 상태에 들어서자 온종일 뛰어도 전혀 피곤하지 않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죠. 네. 공을 몰고 상대팀 어느 선수가 아니 그 팀의 모든 선수가 한꺼번에 방어해도 뚫고 나갈 확신이 드는 거예요. 또 이분 말고
오랫동안 세계 최고의 카레이서로 군림했던 네. 아일톤 세나도 이 몰입 경험을 다음과 같이 묘사해 줬어요. 경기 도중 갑자기 남들을 앞서가기 시작했어요. 네. 그러면 제 의지가 아닌 무아지경의 상태로 운전하고 있다는 걸 느꼈죠. 그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세계였습니다. 네. 전 분명히 제 한계도 넘어섰는데요. 전혀 힘이 들지 않는 상태로 자꾸만 앞서 나가고 있었어요. 네. 이런 느낌이요. 네, 그 꼭 어떤 일을 성공과 상관없이 그럼요. 자기 혼자만의 이렇게 살면서 느껴질 수 네. 있는 그런 짜릿함이랄까요? 네. 아마 이런 경험들은 다 한 번쯤 있으실 텐데 이런 에너지를 가지고 공부를 하고 또 뭐가 되고 운동을 하든 간에 공부를 하던. 예, 그렇다면은 그럼요. 우리 아이들이 어떤 기분에서 네. 그걸 만끽할 수 있는지 그걸 이렇게 자체적으로 느끼게 해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요. 야. 그게 부모가 그 네. 마중물을 부어줄 수 있다는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읽을수록 정말 너무나 매력이 있고요. 우리 조우석 소장님도 참 매력이 있게 느껴져요. 감사합니다. 네. 자, 꿈을 이루는 6일간의 수업 이제 마무리 낭독입니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와 함께한 시간들이 즐거웠다. 형이 이렇게 이야기하자 그동안의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갔다. 얼떨결에 첫 수업을 했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마지막 시간이 된 것이다. 저도요. 뭔가 더 멋진 말을 하고 싶은데 그냥 이 말밖에 나오지 않았다. 앞으로 작은 크든 즐거운 일이 많이 생길 거야. 그럴 때마다 스스로를 많이 칭찬해 주도록 해. 칭찬이요? 칭찬은 자신의 삶에서 주인공이 되는 가장 멋진 방법이야. 스스로를 잘 칭찬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한테도 기꺼이 칭찬의 말을 건넬 수 있어. 꼭 돈이 아니더라도 남들과 나눌 수 있는 건 많단다. 칭찬도 그런 것 중 하나지. 고개를 끄덕이다가 문득 궁금한 생각이 들었다. 삶의 주인공이 된다고요? 있는 그대로 내가 참 소중하다는 걸 알아차리는 거야. 나를 굳이 바꾸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일이 무궁무진해.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그 깨달음은 아주 큰 힘이 되지. 형은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어갔다. 내가 처음 유학을 고민할 때 주위 분들이 많은 도움을 주셨어. 부모님은 물론이고 선생님들도 여러 가지 정보를 주셨지. 하지만 결정은 결국 내 몫이었어.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형의 다음 이야기를 기다렸다. 선택의 순간이 다가올수록 나는 두려워졌어. 행여나 잘못된 판단을 내릴까봐 말이야. 그러다 어느 순간 깨달았어. 혹시 실패하더라도 행복할 거라는 걸 말이야. 형은 어느새 내가 좋아하는 빛나는 표정을 짓고 있었다. 나는 가만히 귀를 기울였다. 스스로의 판단에 책임을 지는 건 무척 힘든 일이야. 하지만 그만큼 기쁨도 크지. 그러면서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는 거거든. 그러면서 형은 내 눈을 보았다. 그동안 함께 수업을 하면서 너에게 가르쳐준 것보다 내가 얻은 게 더 많았어. 내가 아는 걸 나누면서 기쁨이 점점 더 커지는 걸 느꼈거든. 이제 마지막 인사를 건넬 때가 되었다는 걸 난 알 수 있었다. 네, 우리 이 현재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똑똑하고요. 많은 경험들을 하기 때문에 선생님을 얻는다는 게 참 쉬울 것 같기도 하지만 그러면서도 좋은 스승, 좋은 이 삶의 지침을 얻는다는 게 사실 쉽지 않다는 건 왜 이렇게 답답할까요? 정말요. 네. 그런 데서 이 꿈을 이루는 6일간에서 정말 그런 참 좋은 리더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쓰신 분이니까 조우석 소장님의 생각이 많이 들어가 있겠죠, 이 책에? 네, 그럼요. 제가 한국 교육에서 답답했던 마음들을 주위에서 이제 성공 좋은 대학만 얘기를 하는데요. 나중에 제가 그 소위 얘기하는 명문 대학이란 것들을 다 경험해 보면서 네. 그런 조언들이 꼭 다 맞는 건 아니었구나. 그리고 제가 삶에서 깨달은 작은 깨달음들을 이렇게 나눠가는 내용들이라서 많이 네. 담겨 있습니다. 실패하더라도 행복할 거라는 거. 이것도 굉장히 사랑스러운 문구예요. 네. 네. 어떤 뜻인가요? 실패하더라도 네. 인생은 어차피 아까 우리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요. 실패를 하는 건 인생에서 불가피해요. 그렇지만 그것이 남에게 강요받은 목표를 향해 나아갈 때 그런 것이 아니라 진짜 내 마음의 소리를 따라서 그 마음을 따라가다가 그 일이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지만 그러면 내가 선택한 그 일에 관해서는 내 마음의 기쁨과 확신이 생기고 설사 중간에 잠깐 실패를 경험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그의 꿈은 어떤 형태로든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네. 진정한 행복이 거기
있을 거라는 의미입니다. 네, 결정하기까지가 어렵지. 정말 뭐 그냥 흔한 쉬운 말로 시작이 반이다라는 얘기도 있는데요. 네. 그 과정에 대한 그 두려움을 조금 버리게 하는 것, 네. 정말 말씀하신 그 쓸데없는 에너지를 좀 줄이는 방법이 그럼요.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뭐 인생에 있어서 몇 가지, 뭐 성공하는 포인트 3가지, 저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지만요. 저도 그런 거 예,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이 여기 보면은 행복한 마음으로 책상 앞에 앉는 법, 힘들이지 않고 공부하는 법, 공부에 풍덩 빠지는 법, 또 있어요. 욕심과 긴장을 없애는 거, 그다음에 상상을 현실로 만드는 거, 작은 깨달음을 크게 나누는 거. 야, 이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고 글을 올려놓으신 건지 좀 느낌이 오거든요. 네. 근데 이걸 조금 더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모든 제가 그러면 다 설명을 드리는 건 좀 네, 어려울 것 같고요. 예, 그냥 이 꿈에서 결국은 사람은 자기의 어떤 이기적인 하나의 작은 목표보다는 그 작은 나의 꿈보다는 큰 나의 꿈을 갖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믿어요. 네, 그래서 저는 마지막 6일째 수업인 작은 깨달음을 크게 나누는 법에 관해서 네, 그게 가장 중요한 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인간은 결국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라는 궁극적 인생의 질문과 맞닥뜨릴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래서 자기만의 이기적인 에고가 아니라 음, 더 큰 나, 셀프와 타인과의 공동체적 느낌 속에서 기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간 삶의 궁극적 목적이 아닌가 생각하기 때문에 그 단계가 네. 중요하다고 네, 봅니다. 결국은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그 나이에 고민해야 되는 여러 가지 그 철학적인 거, 내면적인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좀 달래주는 그리고 시원하게 해주는 책이 아닐까. 그래서 아이들도 기분이 더 좋아지고 학습 능력도 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짐짓 듭니다. 네. 자, 또 이 재밌는 이야기 내일 이어가도록 하고요. 너무 시간이 없이 막 빨리 달려왔어요. 자, 오늘의 추천곡 좀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추천곡은요. 양양 씨의 이 정도라는 곡이에요. 네, 그렇군요. 자, 이 노래 들려드리고요. 편안한 마음으로 오늘 하루 즐겁게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3시에 다시 뵙겠습니다. 조우석 소장님과 함께요. 기다려주세요. 빠르게 가야 한다고 세상은 재촉하지만 난 가만히 멈춰서서 하늘을 봐. 하늘에 구름이 흘러가 서두르는 법이 없지. 난 구름처럼 갈 거야. 이 정도로 이 정도로 이 정도도 괜찮아. 이만큼도 충분해. 내가 가야 하는 길은 토끼와 거북이의 경주는 아냐. 빠르고 느린 것, 이기고 지는 것. 하늘에 구름이 흘러가 서두르는 법이 없지. 난 구름처럼